그날도 재밌을 것 같아. 그날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홍장원, 네. 그리고 다음 기일에는 곽종근. 네. 이게 어떻게 붙는지 진짜 대놓고 정면 시키셨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쨌든 총대를 메고 증언을 시작했던 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장 크게 호소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게 제가 아쉬운 게는 네. 이 멘트가 네. 그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있죠. 네. 이분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캐릭터가 딱 여기 변론에서 있으면 좋은데 제가 겸했습니까? 그 상대의 주먹을 부르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딱 들으면 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피 꺼서 피가 자기가 모르게 약간 한마디로 딱 윤석열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예. 아 벌떡 일어나게. 예, 제가 창문 따라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겸했습니까? 아 그러네. 이제 중요한 캐릭터다. 예, 증인 신청했어야 그러니까 된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를 지금이라도 증인 출석 사살조에 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사살조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나오라고 하면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요? 네. 오. 왜냐면 지금 한참 또 관심이 그쵸. 필요하신 딱 부분이기 때문에 아, 예. 또 대선에 가장 네. 큰 네.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네. 상황이다라는 걸 많이 전해 듣고 계시잖아요. 네, 예. 몸풀기 들어갔죠. 아니 그 박지원 그 의원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한동훈은 쓰벅에만 나타날 게 아니라 세게 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세게 판을 짜고 나와야지 이렇게 삐죽삐죽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노상원 수첩 얘기 들으셨습니까? 깜짝 들었어요.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거 대상과 수집소가 누적 나온 쪽에서. 건데 이 저는 노상원의 역할이 뭐냐 결국에는 이를테면은 그 이제 소위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그러나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이른바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그렇죠. 특히 그 카톨릭 신부님들까지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까지 수거 대상에 포함을 시킨 거고 HID 위원회에 따르면은 이거는 그냥 뭐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는 게 수거 대상인 거다. 그거는 이제 뭐 망가뜨린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렇죠. 사살이랑 같은 얘기인 거죠. 사살 대상들 대표. 저희도 수고될 뻔했으나 뿅.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수거지도 있었잖아요. 수거지. 수거지, 예. 백령도, 그러니까 연평도, 실미도, 실미도, 뭐 오음리, 현리 뭐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노상원의 수첩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 끔찍한 여기가 진짜 피보는 팀이었다. 그렇죠. 제2 수사단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노상원만 나오고 이거 누가 지시한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 수첩 뭐 이게 필적 감정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죠. 누가 시킨 건지 누가 작성한 건지 이걸 또 함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상원. 그렇죠. 그게 어쨌든 김용현이 써서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혹은 네. 누군가가 써서 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의 필적인지 아닌지, 노상원 노트가 네. 노상원의 필적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노상원 게 아니라는 얘기와 거의 뭐 유사하다는 얘기 말인데. 네, 네. 그 윗단에서 정말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석 달 동안 네. 김용현 장관의 공간에 몇 번이죠? 22번? 22번. 네. 저는 그거를 듣고 예. 아니 이 22번을 가려면 한 달에 못해도 한 그렇죠. 거의 매일 가야 돼요. 거의 매일 7번 가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이걸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김용이 써서 노트에 같이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 김용현의 변명도 좀 웃겨요. 헌재에서 그 노상원이 안 왔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오긴 왔는데 그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한 건 몇 번 안 된다. 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소리예요? 그 개업날 아침에 그죠. 김용현하고 만나가지고 4시간, 2시간씩 별도로 만나가지고 부정선거 수사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지금 이게 그 공소장에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해서 다 싹 잡아놓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한테 거슬리는 세력들,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 다 그냥 그야말로 수거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백령도로, 연평도로 그리고 그 수집소를 보면 현리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양구군에 있는 일인데 예. 강원도.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양구군청을 그 비상계엄 당시에 맞아. 네. 점거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갔냐? 그러니까 저도 그때 네, 뭐지? 왜 했는데 군청을 그렇죠. 네. 굳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딱 아기가 수거지. 딱 예. 끼워 맞춰지는 거죠. 수거지로 쓰려고. 수거지로 쓰려고 거기를 먼저 점거를 했다. 근데 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여러 설인데 지금 방산비리 설.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저도 취재 중인데 네. 그 무속
무속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그쵸. 고향 점집, 점집. 점집해서 막 아기 보살 뭐 뭐. 무슨 보살하면서 그 얘기가 그러니까 6년 전에 이제 성추행 전역 불명예 전역하고 예. 그 무속이 일종의 그 진짜는 방산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었고 그 뚜껑을 씌운 게 아기 점집이었다. 보살이야? 예. 왜냐하면 점집하고 저 미친 놈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예. 불명예 전역하고 오면 네. 아무래도 아. 예,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요 사람은 게다가 정보를 다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예편하고 나서 불명예 예편하면 분명 한 2년 정도는 정보기관이 추적을 좀 합니다. 예. 뭐 하고 다니는지. 예, 그리고 예. 현역 장성들이 갖고 있는 신선한 정보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에 네. 실제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네. 어느 기업이나 그렇게 해요. 네. 특히 정보당국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노상원에 대한 이제 추적을 왜냐하면 게다가 불명예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퇴직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러면 아주 푼돈에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하는데 한 2년 정도는 점집으로 코스프레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방산비리 이런 거에 가담.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김용현이 도움을 주지 않았냐. 이 설이 하나 있고. 예. 예. 저는 노상원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서 남을 속이는 정보와 내가 직접 취재하는 정보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예. 전문가니까. 예. 그러나 노상원도 시한일 뿐이지 탄핵 파면 기점으로 임여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왜? 그렇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예. 윤석열이니까 수장이. 예. 윤석열은 보호 안 해줍니다. 윤석열 그런 거 없어. 예. 예, 요 정도 되면 예. PD 게임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하고 이심전심 서로 팀을 보호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죄수 입장에서는. 근데 윤석열은 지만 살겠다는 놈이야. 그렇죠. 하는 짓 보면 예. 결국 나중에 예. 노상원이 다 했어. 김용현이 다 했어. 지금이야 독박 쓰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퍼즐 맞추잖아요. 정말 형량이 너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방산비리 계좌까지 털었을 때, 너는 그럼 아예 패가망신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렇죠. 그 정말 건곤일척 승부에 갔을 때 예. 입을 안 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 특히 이제 그 법원에서 이 내란에 이제 가담하거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다시는 이런 생각 못하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근데 여전히 버티는 사람이 있으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네요. 오늘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네. 이상민 장관도 계엄 지시서를 받은 거예요. 최상목 대행처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MBC, JTBC,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 꽃 이렇게 해서 5군데에 대해서 경찰 투입될 건데 협조 오면 조치해 줘라. 이런 지시를 이제 명을 한 것은 윤석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이 얘기도 이제 오늘 나와야 될 것 나와야죠. 같은데. 나와야죠. 예. 쪽지 안 보냈더니 다 보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보냈어요. 네, 쪽지도 아니고 이게 문건이죠. 문건이야. 문건이에요, 사실은 문건. 예, 계엄 지시서. 네. 예, 쪽지라고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이. A4 용지예요. A4 용지 커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의 명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문건을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지금 국조하고 있는데 증인 선서 또 거부했어요. 이상민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장관을 한 사람이잖아요. 유일무이하게 유일무이는 아니죠. 근데 이분이 그 이태원 참사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때 그렇죠. 강조됐어야 되는데도 신임을 받고 지금까지 왔던. 그러면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보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자기 입으로 한다라는 게 차라리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너무 후원무치한 태도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을 때 그 네. 목록에 그 저희도 그리고 CBS도 좀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죄송합니다. 섭섭해요. 저희 회사도 섭섭해요. 전기 잘 들어와요. 물 잘 나오고 물을 많이 안 쓸 뿐이지. 열심히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아니 근데 이제 대표로 이렇게 하고 이게 1차 대상이겠죠. 그다음에 저는 뭐 취재 편의점 라인까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예, 다 그렇게 해서 바른말 하는 언론들은 다 일단 그렇죠.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5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고 저는 이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것은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면서 그 일단은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거다. 그렇죠. 당장에 예, 어떤 정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자기는 또 10시에 생방송해야 되니까 빨리 내려가서 방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종북 좌파 이대로 놔두면 나라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엄해야 돼. 이런 주장을 국무위원들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종북 좌파라는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이 있죠. 네. 현존하죠. 그리고 그 간첩들을 현존해요? 그 간첩들을 검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짜 검거했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고 그렇죠. 정보 산업 스파이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냥 좌파 판사 뭐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네.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리고 뭐 정주 선배도 좌파 기자 뭐 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현존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기자나 뭐 공무원, 뭐 판사까지 좌파 뭐라고 막 찍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너무 선전선동이 아닌가.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슨 단골 메뉴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들이 불리하면 한 번씩 꺼내가지고 그렇죠. 이용해 먹고 버리는 어떤 그런 카드로 종북 좌파를 농담거리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에서 특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때 예전에 박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게 네. 얼마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북 좌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런 비극적인 휴전 현실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이견을 묵살하는 게 전시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게 일견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묵살하다가 이제 조금씩 옮아가는 거죠. 옮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이야말로 그 종북 좌빨 정권에서 검찰총장 하지 않았습니까? 좌파예요. 오야붕이라며요. 오야붕.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 한 말 이제 그 다 내뱉고 나서 논리가 못 빠져나가니까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을 설정하고 혐 종북, 혐 중국.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판단의 어떤 그 논리적인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지 붙이고 매도하고 이쪽으로 이제 합리적인 의견들조차도 이제 묵살하는 그런 시도죠. 네, 근데 윤석열 스타일이 제가 보면 네. 진짜 웃긴 게 그 일단 앞뒤 논리 구조도 안 맞아요. 논리 구조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원래 처음에 대통령 했을 때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에게 그 후보들 늘 하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아니 그 기본 논리가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라 하면 보통 네. 뭐 아무리 서구에서 차용했어도 보수의 가치가 전통, 국가, 네. 민족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국방 안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예, 보수 주장하려면 일단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종북 좌빨들 다 끌려갔다 오는데 네. 왜 자기는 안 갑니까? 그러니까. 부동시요? 진짜 이런 거부터 네. 처음부터 윤석열이 좌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좌빨이야 기본적으로. 우리 다 현역 갔다 왔어요. 다 현역 갔다 왔어요. 아니